상상해보세요. 탄약에 의존하지 않고 방대한 무기 창고나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 무기 하나를 말이죠. 뛰어난 정확도로 목표를 명중시키며 눈 깜짝할 사이에 목표를 처치할 수 있는 무기. 그리고 그것이 공상과학 영화 속 무기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동유럽 전장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한 것으로 국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는 미래의 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를 것임을 확신시키는 기술적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 무기가 배치되면 적의 드론, 미사일, 기타 공격 수단을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무기의 이름은 투어리즘이며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한 첨단 레이저 무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고도로 집중된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드론, 미사일, 전쟁 기기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괴합니다. 현대 공중 방어 시스템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투어리즘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무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장에서 전투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 국가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단지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전쟁에서 선도주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투어리즘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또 다른 국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나라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방어 시스템을 개발한 이스라엘입니다. 전략적 위치로 인해 항상 포위 상태에 놓여 있고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은 다양한 방향에서 오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 방어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이언돔 시스템입니다. 아이언돔은 단거리 미사일과 원거리 공격 수단을 요격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동시에 20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는 비용이 약 4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스라엘은 중거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비즈 슬링과 같은 다른 시스템도 개발해야 했습니다. 최근 10월 1일 이란의 공격은 200개 이상의 공중 무기를 사용했으며 그 중에는 초음속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은 위협적인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공격은 현대 방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단거리, 다비슬링, 중거리 및 기타 시스템들 간의 강력한 배분을 유지하며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는 현대 공중 방어 전략이 단순히 군사적 강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투어리즘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레이저 무기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전쟁 동안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적 진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레이저 무기는 단순한 첨단 기술의 예시가 아니라 불굴의 정신, 독립, 그리고 전쟁에서의 압도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이 시스템은 높은 정확도로 미사일과 드론을 파괴할 수 있으며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대 전쟁에 필요한 공중 방어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가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단지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현대 전쟁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방의 첨단 기술 지원을 받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쟁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사용은 현대 전쟁에서 기술이 국가 안보와 위협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투어리즘은 단지 공중 방어 기술의 진보일 뿐만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레이저 무기를 보유한 국가 목록에 우크라이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군사 강국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한국, 이스라엘과 함께 레이저 기술을 보유한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우크라이나 국방회의에서 대령 바딤 수카리,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 방어 시스템 담당 지휘관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수카리 대령에 따르면 레이저 투어리즘은 2km 이상의 거리에서 비행 목표를 파괴할 수 있으며 미국의 A3 플러스 50kW 레이저 시스템
1.6km 사거리 이나 영국의 드래곤파이어 시스템을 초과하는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 기술은 특히 영국과 같은 국제 방위 파트너의 큰 지원을 받았습니다. 드래곤파이어는 2024년 초부터 우크라이나와 공유되어 이 나라가 빠르게 무기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드래곤파이어는 전기로 작동하는 55kW 레이저 시스템으로 영국군은 이를 2027년에 배치할 예정이며 원래 계획보다 개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은 드래곤파이어와 같은 레이저 무기 시스템이 전쟁을 혁신할 가능성이 크며 드론과 미사일 같은 위협을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협력은 우크라이나가 급박한 국방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군사기업들이 현대 장비를 낮은 비용으로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드래곤파이어는 키네틱, 레오나도, 마셜 랜드 시스템 등 주요 기업들의 협력으로 개발되었으며 공개 실험을 통해 공중 및 해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022년 11월에 고출력으로 시험했을 때 이 시스템은 실제 전투 상황에서도 공중 목표를 성공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드래곤파이어의 기술 기반은 1km 거리에서 목표를 명중시킬 수 있으며 최대 3km 이상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 비용이 매우 낮다는 점으로 한 번 발사하는데 약 10파운드, 즉 약 31만 5천 원이 들며 전통적인 미사일의 수백만 달러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로 인해 드래곤파이어는 방어 도구로서 매우 매력적이며 국방산업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 협력을 통해 레이저 무기 시스템인 투어리즘을 빠르게 개선하고 완성하여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국방 프로젝트를 뛰어넘었습니다. 동시에 M1A2 아브람스 탱크를 M1E3 버전으로 개선하여 드론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아이언빔 시스템도 주목할 만한 예입니다. 아이언빔은 빛의 방패라고도 불리며 현재 가장 진보된 레이저 기술 중 하나로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개발한 THL 레이저 시스템의 후속 기술로 이 프로젝트는 개발 비용이 너무 높아져 중단되었습니다. 아이언빔은 라파엘 LVDF 시스템즈와 ALB 시스템즈의 협력으로 개발된 이동식 레이저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00kW 이상의 출력으로 10km 거리까지 타격이 가능하며 정확도는 동전 크기만큼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현대 미사일 시스템과 비교할 때 미사일 발사 비용은 최대 250만 달러에 달할 수 있지만 아이언빔은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현재 레이저 시스템을 실험하고 개발 중인 나라들은 이 기술을 실제 전장에서 적용할 준비를 하며 새로운 국방 기술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아이언빔은 한 발당 비용이 몇 달러에 불과하고 발전기나 심지어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 기동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시스템은 드론, 미사일, 박격포, 포탄 등의 근거리 및 작은 위협을 차단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미사일들, 예를 들어 해머 미사일은 더 중요한 목표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공중 위협의 증가를 고려할 때 아이언빔은 공중 방어에서 혁신적인 돌파구를 제공하며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미사일 V2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현대적인 방어 시스템까지 무기 경쟁 역사에서 우리는 동역학 무기에서 에너지를 활용하는 무기로의 큰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빔과 우크라이나의 레이저 시스템과 같은 에너지 무기들은 매우 높은 정확도와 낮은 운영 비용을 결합하여 새로운 군사기술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나 드론 방어 무기와 비교할 때 에너지 무기는 발사당 비용이 매우 낮아 현대 전쟁의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는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기로 완전히 작동하는 아이언빔은 제한된 탄약 재고에 의존하지 않아 큰 장점이 됩니다. 이는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전쟁 중 공급망이 불안정한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미사일 방어에서 아이언돔을 활용하여 물류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 시스템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매우 정확하지만 미사일처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격 후 떨어지는 파편들로 인한 위험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또한 새로운 기술로 전장에서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의 갈등은 군사기술의 혁신적인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간 차량을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첨단 드론인 퀸 호넷을 활용하고 지금은 적의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는 현대적인 레이저 시스템까지, 이러한 발전들은 우리가 전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중방어는 우크라이나 전략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 활동은 매우 진전되었고 날카로워졌으며 그 예로 러시아 방공군 사령관인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의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스크바의 지도층을 흔들었습니다. 암살은 전동 스쿠터에 숨겨진 장치를 사용하여 키릴로프가 모스크바 동남부의 아파트를 떠날 때 원격으로 작동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일반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 교통수단인 전동 스쿠터를 선택한 것은 매우 전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폭발은 키릴로프와 그의 조수가 집을 떠날 때 일어났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넘어서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의 정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고위 군 관계자가 전선 이외에서 암살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 활동은 모스크바에서의 대담한 암살 작전들을 포함해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암살은 우크라이나의 능력을 입증하며 모스크바에서 철저히 보호되는 러시아의 고위 인사들이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암살 및 파괴 작전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술을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오랫동안 날카로운 통찰력, 창의성, 대담함, 그리고 정확성이 자원을 풍부하게 가진 적들을 넘어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모두 숫자와 자원에서 우위를 점한 적들에 의해 포위된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힘을 넘어서게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입증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동 스쿠터에 폭발물을 장착한 전략이나 모스크바 깊숙이 침투하는 정보 작전들은 이스라엘이 수십 년 동안 채택한 비전통적인 접근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테러 목표를 처리하는 활동은 명확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인근 국가들의 위협에 직면해왔으며 철저한 방어체계인 아이언돔 시스템과 최근에는 레이저로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아이언빔과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강한 국가로 자리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신생아 국가지만 서방의 지원을 통해 군사력을 급격히 강화했으며 T계열 전차나 기타 현대적인 장비들을 개발했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단순히 군대의 크기만이 아니라 가장 현명하게 전술을 구사하는 쪽이 승리하는 판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압도적인 인력과 물리적 힘을 상대하는 우크라이나는 정확하고 기습적인 공격 능력을 통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작은 병력으로도 뛰어난 정보 기술과 전략을 통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위협은 창의적이고 끈질긴 문화의 발전을 자극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전략적 이점으로 활용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첨단 기술과 강력한 의지 덕분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두 나라에게 전쟁은 단지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재정의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승리는 더 많은 무기나 병력을 가진 쪽이 아닌 지혜롭게 전술을 활용하는 쪽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기술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고 날카로운 사고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나라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들입니다.